혹시 밤마다 잠들기가 두려워서 불을 켜놓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비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간 그런 고통에 시달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아픔이 단 한 그릇의 따뜻한 음식으로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세계적인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기적 같은 이야기죠. 과연 어떤 음식이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22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다면 어떨까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새벽 3시에 깨어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2001년 9월 11일, 그 잊을 수 없는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월드트레이드센터 북동 37층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맑고 화창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46분, 갑자기 건물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지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니 검은 연기가 자욱했고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료 톰이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했다고 당장 대피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급히 계단으로 향했어요. 37층에서 1층까지 그 끝없이 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계단은 대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모두가 침착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공포와 불안이 역력했어요. 17층쯤 내려왔을 때 다리를 다친 중년 여성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부축해드리며 함께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 제니퍼와 사랑하는 아이들 사라, 잭을 생각하며 계속 걸었죠.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마침내 1층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저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뒤돌아본 건물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연기와 먼지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죠. 함께 일하던 수많은 동료들이 아직 그 안에 있었거든요. 스티브, 마이크, 리사까지 모두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건물 안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 같았어요. 생존자의 죄책감이라고 하죠.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말이에요. 이것이 제 22년간의 지옥 같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들기가 두려웠어요.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건물이 흔들리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연기 냄새, 무너져 내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실제처럼 생생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아직도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셔봐도 소용없었어요. 폐속까지 연기가 들어찬 것만 같았죠. 아내 제니퍼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 지르는 저를 견디기 힘들어했죠. 아이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사라와 잭은 아빠가 왜 밤마다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2년 후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제니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맨해튼의 유명한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온갖 약을 시도해봤어요. 항우울제, 수면제, 불안 완화제, 항정신병 약물까지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물 의존증만 심해졌어요. 인지행동치료, 노출치료, 최면치료, 안구운동치료, 그룹 상담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치료비로 썼지만 그 무엇도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공포를 없애주지 못했어요. 저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2년간 계속된 불면증과 불안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졌어요. 직장도 8번이나 바뀌었고 친구들과도 모든 연락이 끊겼죠. 혼자 살고 있는 맨해튼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저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11월 밤, 또다시 그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식은땀에 젖은 채로 말이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야경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게는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움푹 들어간 눈, 야윈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까지요. 겨우 43세인데 70세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체중도 20kg이나 빠져서 앙상한 뼈만 남았더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도 그날의 건물 안에 갇혀 있구나. 몸은 22년 전에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37층 사무실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는데 저만 그날에 멈춰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날 동료들과 함께 건물에서 사라지는 게 나았을 거라는 절망스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맨해튼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좀비처럼 의미 없이 걸어다니고 있었죠. 모든 게 흐릿하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걷다가 처음 보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러던 중 낯선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이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몰랐지만 어딘가 따뜻해 보였어요. 그 아래 작은 영어로 코리안 레스토랑트이라고 써 있었죠. 처음 보는 종류의 식당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꼈달까요? 그 한글 간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22년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해 보이는 간판이 저에게 손짓하는 것만 같았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순간 따뜻한 온기와 함께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맡아보는 좋은 냄새였어요. 식당 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포근했습니다. 몇 개의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보였죠. 그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짜 미소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짜 사람다운 온기를 느꼈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빈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발이 떨렸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메뉴판을 받아보니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이라는 메뉴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라이스 수프라고 영어로 써 있더군요.
무슨 음식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따뜻할 것 같아서 주문했죠. 잠시 후 김치와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빨간 김치, 노란 단무지, 검은 콩, 시금치 같은 것들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맛이 돋우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새콤한 맛이 새로웠죠. 그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국밥이 나오면 김치랑 같이 먹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국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뜨거운 국물과 하얀 밥, 그리고 돼지고기 조각들이 들어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정겨워 보였죠. 22년 만에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앞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밥을 받아든 순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22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욕이라는 게 이런 건지 까먹고 있었거든요.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어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온몸에 퍼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온도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영혼을 감싸는 그런 따뜻함이었죠.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안정감이었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차가운 공포와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국밥을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밥알 하나하나가 입에서 부드럽게 녹았고 돼지고기도 부드럽고 담백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뭔가 물어보셨어요. 영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맛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더욱 기뻐하시며 더 많이 드시라고 하셨죠. 몸이 너무 말랐다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김치를 한 젓가락 떠서 제 그릇에 올려주시며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김치를 꼭 함께 먹는다고 하시더군요.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새콤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국밥과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맛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그릇을 천천히 다 먹고 나니 배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이었어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정감이었죠.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계산을 하고 나올 때 아주머니가 내일도 오라고 하시더군요. 몸이 너무 말랐다며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2년 만에 누군가가 제 걱정을 진심으로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깨지 않았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기사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국밥만 시켰지만 점차 다른 메뉴들도 도전해봤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비빔밥까지 하나씩 맛보며 한국 음식의 깊고 넓은 세계를 알아갔죠. 매번 새로운 맛이었고 매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식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었어요. 식당 주인인 박미경 아주머니와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아주머니는 10년 전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 작은 식당을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정말 힘들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하나씩 단골 손님들을 만들어갔다고 했어요.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한국 사람들과 새로운 맛을 찾는 미국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식당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밥심 문화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밥이 곧 생명이자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국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만나면 밥 먹었냐고 가장 먼저 물어본다고 했어요. 밥을 제대로 먹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고 믿는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어요. 22년간 저를 괴롭혀온 불안과 공포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몸무게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잠도 점점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말이죠. 가장 놀라운 건 22년 만에 웃음소리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서툰 영어로 농담을 하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어요. 웃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매일 혼자 와서 밥을 먹느냐고, 가족은 어디 있느냐고요. 저는 조금씩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911 테러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 후로 22년간 고생했다는 것을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해지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 봄이 되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고 불안 발작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거울을 봐도 예전처럼 무서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박미경 아주머니는 저를 친아들이나 손자처럼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어요. 몸이 아직 약해 보인다며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계속 권해주셨습니다. 삼계탕, 갈비탕, 설렁탕, 곰탕까지 정말 다양한 국물 요리들을 맛볼 수 있었어요. 각각의 음식마다 깊은 맛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아주머니가 직접 고아주신 사골 국물의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특별한 걸 끓여주겠다며 정성스럽게 만든 진짜 사골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24시간 동안 푹 고아서 우린 진짜 사골국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맑고 진한 국물을 마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치유해준 힘이구나. 한국 어머니들의 정성과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식당에서 만난 다른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유학생들, 오래 살아온 교포 어르신들, 그리고 저처럼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진 미국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다시 사회성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문화와 정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고 따뜻한지,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가족처럼 챙기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아름다운 정신과 마음이 바로 이 음식들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던 거죠. 음식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문화였습니다. 박미경 아주머니는 저에게 한국어 기본 인사말도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같은 일상적인 말들을 배웠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아주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죠. 마치 손자가 처음 말을 배우는 걸 보는 할머니 같으셨어요. 그해 여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2년 만에 아이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딸 에밀리가 먼저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해왔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잭도 조심스럽게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무서운 아빠가 아니라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기사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박미경 아주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제 아이들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며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셨습니다. 그날 에밀리와 잭은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며 놀라워했어요. 이런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아빠를 치유해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2024년 여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신문사에 제보했나 봅니다.
한국 음식으로 22년간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911 생존자의 이야기라며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픈 이야기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미경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당신처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요. 한국 음식의 힘과 정을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와의 길고 깊은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완전히 털어놓았어요.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그날의 공포, 그 후로 22년간 겪은 끔찍한 고통과 절망, 수많은 치료의 실패들, 그리고 한국 음식이 어떻게 저를 기적적으로 치유했는지 모든 걸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요. 제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해준 진짜 기적이었다고. 22년간 수십 명의 최고 의사들과 수백만 달러의 치료비로도 고치지 못한 깊은 상처를 한국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국밥이 완전히 치유해 주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의 힘이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박미경 아주머니도 함께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아주머니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진심과 사랑이 담긴다고, 아픈 사람을 보면 어머니 마음으로 정성껏 돌봐주고 싶어진다고요. 저를 위해 매일 마음을 담아 끓여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치유의 진짜 힘이었던 거죠. 기사가 실린 후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놀라운 치유력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깊이 감동했다는 메시지들이 매일 수백 통씩 왔어요. 기사 식당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깊은 상처를 가진 분들, 한국 음식이 궁금해진 분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그 소중한 기사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습니다. 22년간 저를 괴롭혀온 모든 어둠을 몰아낸 희망과 사랑의 맛이죠. 한국 음식과 박미경 아주머니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한 그릇의 따뜻한 음식이 22년간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주변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한 끼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관심과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다면 꼭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훈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